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엄효정이고요. 나무의 맨 끝에 부분을 우둥지라고 해요. 나무의 맨 끝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어린 날의 추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별명을 우둥지라고 짓고 우둥지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놀이 강사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소년이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여잔데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모습은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모습 정도. 저희 6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저의 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오빠 따라다니면서 오빠 옷을 물려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오빠와 함께 자치기, 구슬치기를 예전 다마치기라고 일본식의 표현을 했는데 다마치기, 자치기, 주로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보다는 남자라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토끼 뚜껑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래서 가끔씩 산불도 내고 그리고 막 도망가서 놀고 집더미 속에서 뒹굴고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그게 한 12살 때까지 신나게 놀고 그렇게 자라다가 전주로 6학년 때 이사를 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 제가 좀 외롭게 자랐어요. 오빠와 언니들이 대부분 이제 진학과 취직 때문에 저랑 헤어지고 혼자 지내는데 그때 사람과 완전히 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그런 약간 그 이별의 분위기 있어서 제가 조금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면서 20대까지 쭉 좀 외롭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래놀이 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07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제가 현재 고3, 중3, 초4 학부모예요. 근데 첫 애가 2007년 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살짝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지인 교수님께서 모래치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모래치료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상담이나 치료라는 게 마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처음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학교에 요청으로 학교에 방과 후에 학부모 놀이 선생님 형식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1년 동안 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던지는 말마다 선생님 오늘 뭐 하고 놀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하고 놀아요 라고 묻지 않고 저한테 늘 뭘 놀아주기를 바라거나 지금 저희가 뭘 하고 놀아도 돼요? 라고 허락을 묻는 과정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게 제 생각으로는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이들이 왜 스스로 놀지 못하고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뭐 하고 놀까요? 뭐 하고 놀지 알려주세요 라는 그 질문들이 아이들이 자기 주인 의식이 없었어요. 그게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보드게임이나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즐거움을 주었던 놀이들을 하나씩 놀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저한테 반대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애들 뭐 하고 놀까? 그러면 아이들이 땅 먹기 해요? 술래잡기 해요? 뭐 진놀이 해요? 끊임없이 저한테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집에 돌아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가볍게 놀기 시작했던 게 내가 조금 더 마을로, 지역으로 더 많은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 하면서 전문적으로 전래놀이 지도사라는 공부를 하고 실제로 아이들하고 지역에서 만나고 해서 현재 2017년 현재 엄효정까지 오고 있습니다. 놀이문화연구소 우둥지는요, 약간 거창한 유형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소 개념이 아니라 놀이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무형에 가까워요. 그냥 움직이는 연구소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우리 몸 하나하나가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같이 연구하고 놀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놀이를 열고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과 함께 놀고 지금 살짝 묻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놀이들을 복원하고 되살리고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을 지향하는 연구소 개념이에요. 예전에 그 놀이를 바라봤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놀이 문화가 지금 꽃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시선들도 많이 바뀌었고 놀이가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실제로 놀이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모들이 아직도 끈을 놓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놀이터가 텅 비어 있거든요. 영유아 아니면은 60, 70대 어르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그 중간에 한참 놀아야 된 아이들은 학원이나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는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날이 드신 어른들의 장소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 놀이터를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욕심을 있더라고요. 저 집 아이가 나와서 누군가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나갈 텐데 나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나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기대와 두려움과 이게 중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진짜 놀기를 원하고 마을 놀이터나 아니면 친구들의 놀이 문화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손잡고 나가서 둘이 놀고 있을 때 누군가 놀고 있으면 보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놀이는 본능이기 때문에 누군가 친구가 또는 옆에 이모가 옆에 친구가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첫걸음을 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아이들이 놀 때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왜 놀아야 될까 하는데 그냥 놀아야 돼요 하면 아무도 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놀아야 할까를 생각하면 재밌으니까. 정말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본능이고 생존 본능이거든요. 본능에 가깝고 정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니까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으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놀았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발견하는 점을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발견하고 그걸 이해하고 결국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얘들아, 너무 힘들어서 얼음땡으로 바꾸자는데 좋아, 그럼 얼음 소리 들게. 아니, 싫어요. 안내수밖에 한번 하고 얼음장 하면 된다. 어떤 거? 안내수는 한번 하고. 저건 은솔이 마음이니까 민준이가 은솔이 마음 알아주고 네 마음도 얘기하면 되잖아. 뛰는 거야. 끝까지 반대만 하면 우리 시간 다 될 때까지 못 놀고 그냥 얘기하고 들어가도 괜찮아. 저는 놀이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재미와 관계다, 사람이다. 그 관계 속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고 뭔가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자기를 깨치는 거죠. 정말 가슴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정읍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지금은 3학년이에요. 2016년에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교실에서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해요. 전혀 같이 놀지 못하고 아이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파워레인저라는 그 인형을 갖고 다녀요. 아이들하고 전혀 놀지 못하고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아이가 파워레인저 인형을 가지고 혼자 놀아요. 누군가 그걸 만졌다 하면 책상, 의자 다 집어 던지고 애들하고 욕하고 때리고 싸웠던 그런 아이였는데 3월에서 12월까지 아이를 만났을 때 저랑 논 횟수는 한 3번 정도? 거의 놀지 않았어요. 그러던 과정에 중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쉬는 시간에 이미 싸움이 터진 거예요. 아이가 욕을 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해서 담임 선생님도 그리고 반 아이들도 아이 옆에 가지를 못했어요. 교실 한 구석에 있는데 제가 가서 아이한테 말을 했거든요. 너 지금 화내도 된다. 의자 던져도 된다. 책상 밀어서 이거 깨져도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내가 너의 안전 다 지켜줄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만 하지 말고 특히 너의 몸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의자 던져도 괜찮아.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던지더니 나중에 저를 보더니 이제 더 마음 다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아이가 좋아했던 파워레인저를 제가 어느 축제에 가서 아주 우연한 기회였는데
실제로 분장을 하고 파워레인저들이 사람이 분장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 가서 저도 파워레인저 흉내를 쫙 내면서 사진을 찍고 일부러 인증샷을 찍어서 그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너 진짜 내가 파워레인저를 진짜 만났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찍어왔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정말 활짝 핀 꽃처럼 정말 웃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정도, 제가 3월에서 12월 만나는 과정에 11월 정도 저한테 아이들 놀고 있는데 저 옆에 조금씩 걸어오더니 허리를 이렇게 찔렀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들릴까 말까 하게 선생님 저 놀고 싶어요. 저 놀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때 와락 끌어안아줬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다.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구가 얘가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 박수로 맞아주자. 애들도 정말 박수 치면서 받아줬는데 아이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월까지 계속 놀았어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3번, 4번이지만 저한테는 30번, 40번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아이가 정말 행복해하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가슴에 남는 게 그 학교를 17년을 가거든요.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데 아이가 저한테 2층에 있던 3층에 있던 운동장에 있건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하고 저를 불러요. 저는 그 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아이들이 진짜 아들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걔도 말 안 하고 저도 말 안 해요.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말 안 하고 우리 아들이야 진짜야! 그러면 걔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안겨 있어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배려하면 아이들은 놀이 속에 들어오고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까 질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가장 놀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저예요. 저는 놀이를 통해서 저를 발견하고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12살까지는 실컷 놀았는데 그 이후에 좀 외로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지낸 세월이 20대까지 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놀이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만나면서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처럼 저는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놀이를 통해서 제가 언제 잘 웃고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 언제 내가 따뜻한 저로 돌아오는가를 아이들과 놀고 또는 아이들을 노는 것을 촉진시켜주면서 그 과정에서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행복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저는 지역에서 마을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놀이가 마을에 놀이터가 없으니까 체험 놀이터가 돼버렸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뭔가 정말 멋있는 놀이터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또 그 지역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2번 안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놀이터로. 어떻게 보면 놀이 체험 순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친구와 동네 삼촌과 동네 이모와 동네 어른들과 만나고 배우고 또 놀고 그러려면 마을 놀이터가 필요해요. 공간적인 접근에서 놀이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을 놀이터 그 안에서 부모들이 또 놀이에 대한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참다운 부모가 되어가는 연습하고 아이들이 실컷 놀 수 있게 공간적인 접근으로 놀이를 만나려고 합니다.